러일 전쟁에 돌입하기 전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을 모색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가 싸운 분쟁입니다. 그 대상은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벌인 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정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별로 외교전을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워져서 막판으로 가고 있던 1904년 초에 프랑스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갖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이 전략적 목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억제력을 행사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한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일본은 전쟁을 지연시키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관점에서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일본의 요구 중에서 일부는 합리적이기도 했고 또 이 지역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동맹국인 일본에게 일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중재를 요구하지 않으면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03년 12월에 이르러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일부 언론은 전쟁이 임박한 1월까지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전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변하지 않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한다면 빠르게 할수록 유리하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904년 2월 8일에 리순항에서 9일에 제물포항에서 러시아의 함대를 향해서 선제 포격을 했습니다. 선전포고는 2월 10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일본과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가토요코 박사의 러일 전쟁 연구를 보면 일본은 전쟁을 결정할 때 세계에다가 내세운 명분으로 만주의 문호 개방을 내세웠습니다. 한반도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서구 열강에 관심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한국은 서방 국가들에게 국가로서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고 일본이나 러시아나 어느 쪽이든 승리하는 쪽의 관할로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당연히 일본이 장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두 국가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한반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한반도가 필요하다면 일본에게 한반도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고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양보하면 충돌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게는 한반도에 위협 세력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국토에 버금가는 정도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1년에 만주와 한국을 여행하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을 취재한 영국 기자 헨리 위그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야욕을 가진 러시아가 그 야욕의 충족을 위해서 조선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그가 추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인용해봅니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조선이 가지는 막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향후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정책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조선을 합병하는 데 그 성패가 달려있다. 조선을 합병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한반도에 해군 기지를 넣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 남단에 마산포와 같은 해군 기지가 없을 경우 러시아의 두 군항인 블라디보스톡과 리수는 서로 고립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조선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 함대의 대한해협 통과가 어려워진다. 영국이 거문도의 포트 해밀턴을 포기할 당시 러시아 역시 조선 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절대 점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트 해밀턴, 즉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한 것은 1885년 4월 15일이었고 철수한 것은 2년이 지난 1887년 2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국가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을 이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03년 10월경에 러시아의 극동 총독에 임명된 베조 브로조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조 브로조프는 그들의 동청철도와 다롄까지 이르는 지선에 관해서 황제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철도 건설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도를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을 차지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면 랴오둥 반도의 리순, 다롄, 항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철도 부설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리순, 다롄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잡아두는 편이 비용이 쌉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고위층은 한반도를 잡아먹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편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함대가 대한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톡과 다롄항을 오고 가는 작전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나 국제사회가 묵묵히 지켜볼 것으로 보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공경에 들자고 하니까 현명한 정책을 제안하는 신하들은 힘을 잃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위장자들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어떤 줄다리기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